변상욱 대기자의 기자수첩 넘어가지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기자수첩은 뭐 가지고 오셨어요? 글쎄요. 남경필 경기지사가 취임 초부터 아주 곤경에 빠졌습니다. 대단한 곤경에 빠졌습니다. 예. 아무튼 군 복무 중인 아들이 후임병들을 때리고 괴롭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고 어제 들려온 소식은 이제 아들의 구속영장은 일단 기각됐습니다. 아들인가 뭘 어떻게 때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끊임없이 이제 구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의 성추행 혐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 구속영장이 왜 기각됐냐라고 하는 문제는 뭐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고관집 아들이라 빼준 거 아니냐 혹시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미 이렇게 여론에 다 노출이 돼서 다들 주목하고 있는데도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면 뭐 사법적 판단이라고 봐야죠. 다만 중요한 거는 여기에 대해서 남경필 지사가 대응하는데 계속 이제 흔히 말하는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자식 문제는 자식 문제고 뭐 아버지 문제는 아버지 문제고 사실은 따로 봐야 된다. 연좌제는 아니다. 하지만 그 후에 대응하는 방식 요것은 남 지사가 책임질 부분 책임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15일 날 SNS에 올린 글 수원에서 호프 한 잔 맥주 한 잔 하고 있습니다. 날씨 선선하고 분위기 짱입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또 사과문을 올리는데 사회 지도층의 한 사람으로서 제 자식을 잘 가르치지 못해 사회 지도층 이 거부감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러다가 사회 지도층을 얼른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했다가 또 이것도 얼른 고쳐갖고 군의 아들을 보낸 아버지 한 사람으로서 계속 수정을 해나갔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아들도 문제지만 아버지도 뭔가 좀 석연 차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따가운 눈총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수단은 공직자에게 있어서는 아주 공적인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만 될 공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그 가족과 그 자식들도 자기가 쓰는 SNS든 어떤 공간은 아버지가 공직자라면 아버지와 연관지어서 상당히 공적인 공간일 수 있다는 걸 이제 염두에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남경필 지사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자식 문제로 망신당한 공경에 처한 아버지들이 꽤 있었죠. 육사 지방선거 때 줄줄이 나왔었죠.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던 정몽준 전 의원 아들 미개한 국민 발언을 했다가 난리가 났고 어머니는 또 그걸 옹호했다가 또 난리가 났고. 국민들이 미개하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섰던 고승덕 후보도 딸이 아버지가 자격이 없다고 나서는 바람에 상당히 좀 곤란을 겪었었죠. 상당히 정도가 아니라 당선 유력에서 낙선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중국도 요새 재미난 일 많습니다. 자식 농사 잘못 지어갖고 난리가 난 거. 중국도요? 중국에는 관월다이라는 게 있어요. 관월다이. 이게 뭡니까? 고위층 자제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치면은 신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관월다이란 말이. 비꼬는 단어죠. 그러니까 재벌 2세를 얘기할 때는 푸얼다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정확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공의 적? 그러니까 무지하게 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뉘앙스가 재벌 2세라는 단어는 그냥 재벌 2세가 아니라 안 좋은 뉘앙스를 품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준경시 발음대로 하면 충칭시 서기인 보시리아 지금 서기직을 내놨습니다만 아들이 보과과라는 아들인데 28살짜리. 영국에서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렌지족처럼 호사스러운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권력과 부를 휘두르면서 그냥 마음대로 놀았습니다. 이걸 뒷받침하느라고 아버지는 열심히 돈도 갖다 주고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비리 혐의와 직권남용죄로 재판에 회부돼서 지금 무기징역을 받고 선고 복역 중입니다. 집안 잘 되게 하려고 열심히 갔다가 뇌물 받아서 갖다 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링지화라고 공산당의 통일선전부장이 있어요. 아들이 린구라고 2012년 3월 베이징에서 벌거벗은 여자 둘을 양쪽에 태우고 8억 원짜리 스포츠카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대체 공무원이 돈을 얼마나 챙겼으면 아들한테 8억 원짜리 차와 여자를 마음대로 사서 부릴 수 있는 용돈을 줄 수 있었을까? 이 사람 이제 내사 받고 있는데 좀 있으면 쫓겨납니다. 그렇군요. 아들 잃은 것도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데 거기다가 이걸로 조사까지 받아야 되는 그렇습니다. 이런 신세가 된 거예요. 영화배우 성룡 잘 아시죠? 알죠. 성룡 아들 망조명입니다. 대마초 흡연으로 검거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중국의 마약 퇴치 홍보대사입니다.
공을 많이 세웠어요. 아버지는 마약 퇴치 홍보대사인데 아들은 대마초 하다가 잡히고 이러면 집안 단속이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마약 퇴치 운동하시느라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월 따위 고위층 자제 녀석들, 그다음에 푸월 따위 재벌 2세 녀석들, 공공의 적. 공공의 적인 신의 아들 이렇게 이제 불리는 거죠. 참 이제 이 뉴스들 요즘 보면서요. 야 정말 자식 농사는 정말 뜻대로 안 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예, 제가 뭐 조금은 약간 뭐 반어적인 표현을 쓴 그 표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2010년에 세계 부부의 날 위원회가 자식 농사를 망치는 10대 비결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반어법입니다. 잠깐만요. 망치는 비결? 자식이 마음껏 컴퓨터 게임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용돈은 달라는 대로 주십시오. 어허. 공부하지 않거나 밤늦게까지 놀아도 일단 놔두십시오. 예. 싸울 게 뭐 있습니까? 자식들 앞에서 대놓고 부부싸움도 마음껏 하십시오. 자식에게 귀찮게 애정 표현 너무 하지 마십시오. 칭찬할 거 없으시면 하지 마십시오. 장래 희망까지 심어주시려고 애쓸 건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요. 아버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아버지 되기는 그나마 쉽지만 진정한 아버지 되는 건 정말 어렵다고 이제 흔히 하죠. 돈만 대주는 부양자로서의 아버지 되는 건 모르겠지만 진짜 아버지 되는 건 어렵다. 남자에게는 이제 생성성이라는 게 있다고 흔히 얘기하는데 생성성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되는 것, 아들을 낳으면 아버지가 되죠. 그러나 아들을 키워서 아들을 또 다른 아버지로 만드는 것, 그것까지 합쳐서 남자가 해내야 될 중요한 이제 의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성숙하면 인생 전체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나라고 하는 작은 울타리를 넘어서 나의 가족, 나의 미래, 가족의 미래, 가족의 지위, 또 가족을 품고 있는 이 사회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 남자가 커나가는 순서입니다. 물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걸 못하니까 아버지의 지위를 생각 안 하고 군대 가서 후임병들을 마구 괴롭히고 성추행도 했다고 소리를 듣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들이 본보기가 돼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런 속 썩이는 아들들이 그래도 부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정말 말씀이세요?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요. 자식들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아버지 어머니들의 카페가 있더라고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들.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들 모임, 자식을 하늘나라로 보낸 부모들 모임, 여러 가지 카페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요. 이거 읽다 보니까 거기 공통된 게시판이 있는데 그 게시판이 뭐냐면은 죽은 자식에게 편지 쓰기 방이 있습니다. 읽으려고 하는데 참 들어가서 읽기가 겁날 정도로 두려울 정도로. 그리고 세월호에 자식을 못 잊어서 단식 농성에서 거의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부모도 있습니다. 이런 부모들한테는 참 속썩이는 자식이라도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계실 텐데. 변상욱 대기자. 자식과 아버지 이야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